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 장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조금 기다려봐라. 검찰 내부적으로 윤 총장이 노리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이번에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직후에 거의 바로 이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결국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기자의 그 구속을 두고서도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 듯이 바로 당일날 KBS가 보도 한 가지를 내놨습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그 채널의 이정 기자 둘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KBS가 공개를 한 것인데요. 그 녹취록을 통해서 KBS는 이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의 핵심적인 증거이자 스모킹 건이다 라고 하면서 검언유착의 실체가 밝혀졌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정 기자 측과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반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의 보도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이 됐고 날조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 주장 자체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정 기자 측과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KBS가 보도를 했던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록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공개가 된 녹취록의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녹취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KBS가 악의적으로 조작, 날조를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 장관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냥 단순한 프레임이자 작전이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 구속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밝힌 거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과연 저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이 말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정면으로 불구분리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청구를 했었던 구속 수사의 그 사유에 검언유착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을 끌고 와서 구속사유 이유에다가 덧붙였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구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가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이거든요. 검사가 적시한 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구분리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 물적으로 한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불구분리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항소의 이유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구속해야 된다라는 그 사유에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적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인위적으로 검언유착 그거를 끌고 와서 구속해야 된다라는 사유에다가 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정면으로 불구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렇게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은 무슨 개혁해야 된다, 무슨 검찰이 너무나도 권한이 막강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식의 불구분리의 원칙까지도 재판부가 나서가지고 위반을 한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동재 기자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죠. 검언유착을 전제로 해서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법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당 판결을 지금 놓고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결과를 맞춰나가는 짜여진 각본이자 작전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률
간헐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바로 나서죠. 누가 나섭니까? 처음에는 MBC가 나섰다가 이번에는 KBS가 나섭니다. 자, KBS가 그날입니다. 18일이죠. 바로 뭐라고 기사를 내놨냐?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다 라고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윤석열도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사를 냈는데, 그러면 KBS가 얘기하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뭐냐?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된 거는 지난 2월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았네, 검언 유착이 있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바로 다른 언론도 어떻게 기사를 썼습니까? 검언 유착 한동훈 딱 걸렸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쏟아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KBS가 어제 저런 식의 보도를 내놨을 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검언 유착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전이자 프레임이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었나? 정말로 검찰과 그리고 채널A가 유착을 해가지고 유 이사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취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제가 한순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곧바로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녹취록이 아예 공개가 됐는데요.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KBS 보도는 허구이자 창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KBS가 뭡니까? 공영방송 아닙니까? 이 국민들의 지금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그 공영방송에서 추 장관의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보도를 낸다, 허위 보도를 낸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MBC도 그랬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 뭐 저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 이전 기자 측에서는 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해당 부분의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배포했다라는 것인데, KBS 보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공개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KBS가 18일 메인 뉴스에서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이전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젠 이런 것 알아보고 있다 라고 하니까 한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것이라면서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전 기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결국 유시민 꼴보기 싫으니까 라면서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이 언제 적이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검사장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 기자가 재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라면서 라고 하니까 한 검사장은 관심 없다,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냐,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냥 저 녹취록의 내용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지금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 검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 그 사람 벌써 미천 다 드러나지 않았냐, 1년 전쯤이랑 지금이랑 그 말의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미 뭐 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한 검사장인데 이걸 어떻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KBS는 또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었죠. 이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라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처음에 이 검언 유착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제보자 X 지모 씨와 이전 기자 간 대화 내용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록에서 이전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4월이면 연수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기자는 지 씨의 보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왜 총선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제보자 X는 채널A 기자에게 집요하게 검찰과 연결을 해달라고 계속해가지고 요구를 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KBS는 보도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총선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잘 야당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리하게 이제 될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지금 대화가 오갔다라는 것인데 어디 지금 그런 대화가
바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검언유착인 것인지 권언유착인 것인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BS가 녹취록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추 장관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세상 천지의 무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희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식의 행보를 두고서 왜 저렇게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쓸까? 대권을 노리는 것인가?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대권은커녕 법무부 장관의 자리부터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자리조차도 지금 위태로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을 통해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 장관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도 결국에는 하나둘씩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